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원주의 한 아파트에서 주민과 관리사무소장 사이에 갈등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아파트 외벽 도색공사에서 시작됐는데 서로 다른 주장으로 법정 다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관리사무소장은 정신적 고통까지 호소하고 있습니다. 박건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파트 외벽이 깔끔하게 도색돼 있습니다. 지어진 지 36년가량 됐지만 세월의 흔적을 쉽게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최근 이 아파트 외벽 도색 공사와 관련해 관리사무소장과 일부 입주민 사이에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이번 외벽 도색 공사에는 3억 2천만 원이 넘는 비용이 투입됐습니다. 그런데 공사 과정에서 각종 의혹과 문제 제기가 이어진 겁니다. 문제의 발단은 아파트 현관 도색에서 시작됐습니다. 현관 안쪽과 바깥쪽의 도색 비용이 크게 차이가 났기 때문입니다. 현관 밖은 공용 공간으로 도색 비용이 가구당 12,000원가량인데 안쪽은 3만 원의 비용이 들었다는 겁니다. 관리사무소장 측은 이를 두고 공금을 유용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퍼뜨리고 있다고 호소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나중에 입대 결의 후에 추가로 계약한 것이 430만 원인데 전체적인 도색공사 전체 내역으로 봐서는 오히려 절감한 사항이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장은 오히려 자신을 비판하는 주민이 과거 외벽 공사 당시에도 근거 없이 공사 감독 비용을 받아갔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5년 외벽 공사 당시 일반 입주민 A씨에게 감독 비용 명목으로 60만 원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A씨는 당시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리사무소장 대신 공사 현장을 관리한 데 따른 수고비 성격의 비용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옥상도 옥상 방수해야 되니까 하고 도색하고 이거 다 했다는 거죠. 하고 끝나고 나서 이제 60만 원이 아니라 50만 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수고비로 60일 동안 이제 돌아다니면서 그것도 이제 여기서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이제 그걸 한 거예요. 관리사무소장은 이 같은 갈등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지난 7월 말에는 배우자에게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고 신고를 받은 경찰과 소방당국이 출동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현재는 심한 스트레스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횡령을 했다, 손해를 입혔다, 있지도 않는 사실을 퍼뜨리다 보니까 제가 여기 부임해 왔을 때는 그 입주민들하고도 인사도 잘하고 굉장히 좋았는데 이 소문이 어떻게 났는지 입주민들이 저를 외면하기 시작해서 힘들었습니다. 일부 주민과 관리사무소장의 갈등은 결국 법적 공방으로 비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AI 데이터 센터 조성에 이어 국내 최대 시멘트 제조사인 쌍용 C&E가 서울 본사의 동해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는데요. 기업 이전과 인구 유입에 따른 정주 여건 개선은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보도에 최성식 기자입니다. 동해시 사마동에 자리한 쌍용 C&E 동해공장. 지난 1968년 가동을 시작한 동해공장은 국내 최대 규모의 시멘트 생산기지로 반세기 넘게 지역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해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쌍용 C&E가 서울 중구에 있는 본사를 동해시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회사는 최근 본사 이전을 위한 전담 TF팀을 구성하고 연내 이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에 착수했습니다. 정책 결정만 났지 어떤 범위라든가 그런 거는 지금 현재 TFT가 구성이 돼서 마련 중에 있습니다. 지역 경영 발전에 이바지 좀 하고 원가 경쟁에서도 이제 좀 아무래도 좀 우위를 좀 선점하지 않을까. 동해시에 대규모 AI 데이터 센터를 조성하는 사업도 본격화됐습니다. GS그룹은 오는 11월
100메가와트급 데이터 센터 착공을 시작으로 2028년까지 북평 제2 일반 산업단지에 1.2기가와트 규모의 1단계 데이터 센터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어 동해 지역 별도 부지에 2029년까지 1.2기가와트 규모의 2단계 사업을 추진해 총 2.4기가와트급 AI 데이터 센터를 조성한다는 목표입니다. 계획대로 완공되면 세계 5위급이자 아시아 최대 규모로 현재 산업단지 관리계획 변경을 비롯한 각종 인허가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조성 사업에 이어 기업 유치까지 잇따르면서 민선국이 동해시가 경제 대전환을 위한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동해시는 세수 증대와 고용 창출은 물론 소비 활성화 등 지역 경제 전반에 파급 효과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업 이전과 인구 유입에 따른 주거와 교육, 의료 인프라 등 정주 여건 확충은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아이오노즈 기업 유치라든가 현재 있는 기업들이 우리 동해시에서 더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준다든가 뭐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 동해시가 새로운 경제 대전환의 기반이 되지 않을까. 어쨌든 시간이 중요합니다. 이 타임을 놓치면 또 이런 기회를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이 기회에 많은 것들을 기반 조성이라든가 또 기업 유치가를 많이 좀 해서 대규모 AI 데이터 센터에 이어 지역 대표 기업의 본사 이전까지 가시화되면서 동해시의 산업 지형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지역 소멸 위기 속에서 전통 제조업과 AI 미래 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연결하려는 동해시의 구상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입니다. 강원대학교가 의예과와 의학과가 분리된 의과대학 교육과정을 통합 6년제로 개편합니다. 통합 6년제는 기존 의예과 2년과 의학과 4년으로 분리된 교육과정을 6년 과정으로 통합하는 것입니다. 강원대는 자치단체, 지역보건의료기관 등과 협력해 통합 6년제 교육과정 개편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원주시청 공무원 노동조합이 19일 성명을 내고 또아리굴 사업의 예산이 당초 21억 원에서 118억 원으로 증액된 내용에 대해 명확히 해명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공무원 노조는 막대한 비용의 추가 투입이 어떤 과정을 통해 결정됐는지, 결정권자가 어떤 사유로 사업 중단이 아닌 증액을 결정했는지 밝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원주시는 자체 감사를 통해 해당 사업을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원주시가 야간 휴일부터 응급 상황까지 지역별 내 소아 환자 진료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소아 의료 공백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경증 환자를 위한 달빛 어린이병원과 공공심야 어린이병원을 운영하고 원주와 충주권역 지자체 및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과 24시간 소아중증 응급진료 체계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달빛 어린이병원은 평일과 야간 휴일 외래 진료를 통해 소아 경증 환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흥천구는 다음 달부터 흥천과 광주를 오가는 고속버스 노선이 개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신설 노선은 흥천터미널을 출발해 원주, 문막 등을 거쳐 광주 종합버스터미널까지 일 1회 운행합니다. 흥천구는 이번 노선 신설로 주민들의 호남권 이동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속초시의 올해 1분기 생활인구가 월 평균 71만 6천 명으로 집계돼 강릉시에 이어 강원도 내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000여 명, 1.9% 증가한 것으로 도내 생활인구 통계 대상 16개 시군 평균인 35만 6천 명의 2배 수준입니다. 월별 생활인구는 1월 78만 5천여 명, 2월 78만 9천여 명, 3월 57만 3천여 명으로 특히 2월에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9.3% 증가하며 전체 증가세를 이끌었습니다. 속초시는 생활인구의 연령대별, 시기별 변화를 분석해 관광과 지역경제, 청년 정주 정책 등을 마련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